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10, 16 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장 압도적인 승리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새롭게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도 한국의 민족과 똑같은 그런 한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정치란 이름으로, 이념이란 이름으로 짐승 같은 노예가 되어서 약 80년을 살고 있어요. 아무런 저항 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도 이런 상황을 만든 김씨세습을 말끝마다 칭송하는,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범 이재명을 추앙하는 족속들과 같은 사회에 속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북한하고 똑같은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이재명 상습 자범을 추앙하는 그 현실은 북한하고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동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교육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허약한 사람하고 같은 사회에 있다 하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요즘 한국 정치 사회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한국 민족으로서의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지금 북한,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니면은 최소한 국민들의 동의 또는 박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 적에도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철학자, 과학자들이 환호한 그런 훌륭한 업적으로 그 시대에 평가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을 칭송하는 일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지금 북한 같은 사회가 되고 상습 자범을 정치 지도자로 만드는 이런 족속들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 자범을,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히틀러는 전과자도 아니고 자범도 아니고 부정부패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범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대통령은 더 기고만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두렵지 않나, 이겁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은 이런 이재명과 같은 상습 자범들이 정치 지도자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랑스러운 부산 마산 시민들은 이 자유한국을 지켜냈습니다. 6.25의 위기에서 혹은 고난에서도 낙동강 전선으로 지켜냈고, 그 마산의 진동고개라는 그 유명한 그 고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그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게 과인 충성하고 간신들에 의해 자행된 선거 부정에
3.15 부정선거 투쟁으로 저항하여 새로운 민주 질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던 박정희에 의해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켰고 새로운 국가 목표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으로 부국강병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부국강병의 성공으로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자 민주주의를 일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박정희 퇴진을 요구하는 부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궁정 쿠데타를 유발하여 87년 체제,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16 재보궐선거는 87 체제 이후 이루어냈던 제도적 민주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부산 마산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절대 다수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검정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첫째 하나는 검정구청장 재보궐선거가 국민들이 절대 다수로 인정한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득표율이나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당과의 격차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 본진인 전라도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다른 상대 정당, 국민의힘 당은 아니지만은 소수 정당에게 득표를 많이 잠식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임받지 못했다 하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당대표 이재명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지계층, 즉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하고 북한과 같이 권력이나 혹은 다수로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선전선동으로 교육시켜서 자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렇게 흠결투성인 이재명의 약점을 잡아서 그 주변들이 북한과 같은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불신과 함께 강제적으로 선전선동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거시적 혹은 확대해서 해석하면 87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진 쪽에서 그 불복으로서 끊임없는 탄핵 협박, 그리고 민생을 뒤로 밀어버리고 진영 논리와 당파 싸움에 빠져드는 이런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확대 해석하는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이 한국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권한 강화라는 역사의 반동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번 검정구청장 선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의 군사 정변은 그 명분과 구실은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라고 성명서로 발표했지만은 현실 정치로 서술을 하면은 민주 세력이라고 칭하는 좌파 세력에 대한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경험한 북두시민혁명군이 평가할 때 군부의 비정상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군인들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정치 참여가 길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비상 상황으로 군부들의 정치 참여를 용인한 것이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장기적인 집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한 거지. 박정희 군사 쿠데타나 전두환의 정변의 비상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16 재보궐선거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는 부산 마산 시민들이 정치 감각으로 역사적 변곡점을 지금 찾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소롭게도 한동훈과 그 주변의 일부 세력들이 검정구청장의 승리는 한동훈의 정치적인 능력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한동훈의 업적이라고 외치는 이런 정치 몰입애들의 생각과 선동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과감하게 배척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도리어 이번에 이재명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 있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실패한 선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87 체제에 대한 대통령제의 5년 단임, 이것이 지금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루어냈지만은 여기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왜? 대통령 선거만 끝나자마자 탄핵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런 권력 투쟁에 나서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 1번지인 부산 마산을 대변하는 검정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그 여론조사가 불리해서 그 검정구청장이 여당에서 검정구청장 선거도 빼앗길 위기에 있다란 이런 선동이 맥힌다는 것.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총선에서 그렇게 이겼어도 도리어 더 큰 표차로 패배했다는 그걸로서 양 진영 다 모두 실탄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부산 마산 시민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즉 정치적인 변혁을 기대하고 있다. 혹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이 이긴다. 혹은 이재명이 이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현 전국 상황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상습자법은 이재명 모두를 거부하면서 이런
정치 상황을 만들어낸 87 체제의 제도적 민주주의의 한계, 이것을 깨닫고 또 다른 변혁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번 16 재보궐선거의 검정구청장 국민의힘 당의 승리에서 찾아낸 가장 큰 거시적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런 변혁의 요구가 2년 뒤에 벌어질 대통령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의 시발과 같이 한다. 이것 또한 굉장히 관심거리가 된다. 이것이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의 강연 주제로 잡은 이유입니다. 즉, 국민들의 변혁 요구가 다음 대통령 선거와 어떻게 맞물려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관찰하고 분석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조금 앞선 느낌이 있지만은 이런 징조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의 시간과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검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한동훈의 정치적인 능력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 본진에서 그게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데서 승리했다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도리어 검정구청장을 정치적인 지렛점으로 활용한 이재명의 승리다. 이번에 만약에 호남이라든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이 실패했다면 이재명은 완전히 치명타를 입었을 건데, 그런 정치 능력을 한동훈이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검정구청장 선거에 진다라는 이재명의 페이크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바람에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그런 정치 감각의 무능 때문에 졌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은 전국적인 어떠한 방향, 그리고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일어날 정치적 파장을 생각해서 전라도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실패하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감각을 가지지 못한 그 아주 좁은 시각, 이런 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은 비판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아주 예민한 부산 마산 시민들의 정치적 감각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신뢰하면서 87 체제에 대한 변화와 함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치적인 변혁을 요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검정구청장 선거가 혹은 국민의힘의 승리가 민주당과의 더 큰 표차를 벌인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기대와 요구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